불안한 시장, 당신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세요. 더밀크리치는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입니다. 진단 의뢰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위험 대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알파메트리카의 포트폴리오 배분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더밀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골디락스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주식시장이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만 이미 10%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성장주 그리고 이 밈스탁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와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중국의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가 바닥에 깔린 상황에서 이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흐름이 모두 시장에 우호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던 4분기 GDP가 2.9%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2.6%를 확 뛰어넘었죠. 3분기가 이제 3.2%였으니까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20조가 넘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에서 엄청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났고 여기에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의 선행지표, 제조업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내구재 주문도 5.6%나 오르면서 이제 예상치를 거의 2배나 상회했죠. 이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선행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는요, 지난주에 무려 18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지난주는 19만 명으로 더 줄었고요. 요즘 테크 기업에서 계속 대량 해고 뉴스가 쏟아지는데 미국 전체 고용시장에서 실업자는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금요일 발표된 PCE 물가지수,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이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겁니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4.4%나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았어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가 있는 가운데 나온 호재 중에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또 급등을 하죠.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 이제 심리하고는 다르게 고용을 빼버리고 가계 재정하고 비즈니스 상황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만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월에 64.9로 9개월 만에 최고치,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가 내년에는 3.9%가 될 거라고 답을 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데요. 심지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2.9%로 하락을 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확실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죠. 당연히 다음 주 예고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집니다. 심지어 2월 FOMC 회의에서 50pp 인상 가능성은 딱 사라지고 금리 동결 가능성마저 1.1%로 나타나는 베팅까지 나오죠. 이제 시장이 3월 한 번의 인상만 더 하고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시장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소비재, 통신, 기술 등 이 나스닥 위주의 초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올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인 자산은 바로 크립토입니다. 암호화폐 무려 40%가 폭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가 6.4%, 주식이 6.3%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올해는 리스크온이죠. 투자 심리를 이제 위험 자산 쪽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만큼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식으로 무려 139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6주 만에 가장 큰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채권으로도 12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이 주식과 채권의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역사상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면 올해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가 아주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몸을 사리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S&P 500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좀 새로운 강세장을 만드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갑자기 돈을 우르르 가지고 모여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은 4주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건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3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일본 쪽, 일본 12억 달러, 유럽 34억 달러, 그리고 이머징 79억 달러로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도 성향별로 따지면 라지캡하고 가치, 스몰캡으로는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성장주로는 자금이 15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이건 ETF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국제 주식과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된 반면에 미국 주식으로는 자금이 유출됐고요. 특히 나스닥의 QQQ와 성장주 상품인 IWF가 가장 큰 자금 유출을 겪었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나스닥과 성장주를 중심으로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누가 이런 기술주 강세를 이끄는 것일까를 보면 최근 랠리는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이 스몰머니, 덤머니에서 덤머니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개미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 이 빅샷들은 지난해 말 이후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쳐다만 보고 관망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 이 덤머니들의 초강세는 이제 지난 8월 이후 최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금 과매수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보면요, 머니마켓 펀드는 지난주에 48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입니다.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들은 현금 쌓아두고 아직 움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사이드에 지금 현금이 두둑한 만큼 시장이 확실히 추세의 변화를 딱 보인다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세력이 많다,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인데, 자, 경기 침체가 온다면 현재 시장 랠리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먼저 바닥을 찍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아주 약하다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런 전망을 했죠. 그렇다면 시장의 바닥이 이미 왔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번 주 경제 데이터는요, 경제의 완벽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GDP는 2.9%로 올랐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빠른 반등을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GDP를 좀 뜯어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우선 GDP가 오른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재고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 재고가 3분기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기업 투자는 마이너스 6.7%로 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마이너스 3.5%에서 2배 수준으로 떨어졌죠. 무역 수지도 비슷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는데 이 수입이 확 줄면서 반대로 흑자가 늘어난 효과를 보이는 이 불황형 데이터를 보여줬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그나마 2.1%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나마 선방하면서 버텼다. 그리고 재고 증가와 만나면서 GDP가 성장세를 보여준 거죠. 하지만 주택 시장하고 이제 기업 투자, 내구재 주문 같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지표를 보면은 4분기에도 마이너스 3.2%의 상당한 침체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경제가 향후 상당한 둔화, 침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를 하죠. 실제로 이번 주 초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는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경기 선행 지표는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리세션의 확실한 징후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워낙 강력하니까 이제 리세션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정책 전환, 올해 말 금리 인하 기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기존 전제하에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11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나리오는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결국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5bp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 혹은 계속 유지한다라는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달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는 이미 달러 강세가 고점을 찍을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골드가 초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달러의 반등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에 반응한 골드가 아직 초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함께 가고 있는 실버를 보면요, 이미 한풀 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다음 주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상황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골드와 원자재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봐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변동성 지수인 VIX와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주시해야 될 지표인데요.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하락했지만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와 있고, 채권 시장의 경고 등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역시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하락 돌파하느냐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또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죠. 소비자들이 본 인플레이션 기대는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기대율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될 지표입니다. 지금 거의 2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인 닥터 카퍼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리의 가격 추세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은 추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것도 한 주목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S&P 500이 지금까지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강세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추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8월의 고점을 돌파를 또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모멘텀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FOMC 이후와 4분기 어닝 시즌을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어마켓에서 나타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분배 시그널이 하락장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이게 이제 이번 랠리에서도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어서 안심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FOMC의 정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25bp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지만 이건 사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향후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그것이 중요하게 인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빅테크 어닝 하이라이트 주간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4분기 어닝 시즌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것이 맞죠. 어닝 성장률이 마이너스 4.6%로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어닝 리세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메타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아마존, 알파벳, 애플에서 퀄컴까지 그야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들이 총출동합니다. 화요일 역시 AMD부터 GM, 맥도날드, 파이저, 캐터필러까지 화려한데요. 기술주 투자자분들은 스냅의 실적에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스냅은 온라인 광고 시장을 보여주는 첫 타자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 들어 최근 시장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인터넷 통신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주시해야 될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 데이터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시작으로 대표적인 선행 지표인 ISM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고용 데이터입니다. 채용 공고에 대한 졸츠 리포트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다음 주는요. 정책이면 정책, 기업 실적이면 실적, 경제 데이터면 데이터,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시그널의 시장 동향 및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